손흥민이 런던 더비에서 4대1 대승을 이끈 이틀째가 되었음에도 영국 현지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웨스트햄 경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레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손흥민에 대한 레전드 대우를 통해서 장기 계약을 여전히 진행하지 않은 채로 손흥민에게 다만 1년 연장 옵션 계약만을 고려 중이라며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이적설을 돌게 했는데요. 실제 일부 매체에서는 토트넘 수뇌부가 손흥민을 대체할 윙어를 알아보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손흥민에 대한 푸대접일 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에게도 불만을 사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이틀째가 되면서 영국 축구 매체와 현지 전설들은 손흥민에 대한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으며,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한 놀라운 해설은 물론이고 토트넘을 망친 주범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 이틀째가 된 토트넘 현지에서는 더욱 손흥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선 최근 손흥민의 브이로그를 본 토트넘 팬들은 과연 손흥민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현지에서 손흥민이 전성기를 지났고 득점력이 약해졌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손흥민 브이로그가 공개되자 놀랐습니다. 토트넘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례적으로 캡틴 손흥민의 일상들을 브이로그에 담는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매일 아침 항상 똑같이 오믈렛과 아보카도를 먹는다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똑같은 루틴으로 생활하는 성실한 주장의 모습과 더불어 특유의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부상을 완전 떨친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각종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상징이자 프로 중에 프로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이로그에서 한 가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손흥민이 훈련하는 모습이었는데, 손흥민은 자신에 대한 의심과 비판과는 상관없이 훈련에 있어서 철저하며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탑 클래스 선수들은 구단이 자신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태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해리 케인의 경우에는 B클럽으로 이적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지며 한 시즌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손흥민은 미스터 토트넘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토트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가볍게 이긴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본인 특유의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을 본 영국의 전설들은 토트넘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손흥민 폭발력이 살아난 것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경기 중 찾아낸 것이었는데요. 우선 손흥민은 마지막 골 과정에 헛다리를 연속으로 짚으면서 수비의 중심을 완전히 흐트려버리고 골을 성공시켰는데, 사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으로 오늘 경기에서 흐름을 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우려로 인해 70분대에 조기 교체되었지만 이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는 당연히 손흥민으로 선정될 정도로 손흥민이 페이크를 집어넣고 웨스트햄 수비를 무너뜨린 것은 확실하게 본인 리듬을 찾은 것인데, 이렇게 손흥민이 전성기 시즌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 중요한 이유로는 바로 동료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한데, BBC 스포츠에 출연한 영국의 전설 앨런 시어로는 이에 관해서 전반전 때 토트넘은 웨스트햄과 골을 주고받으며 다소 답답한 모습도 여러 번 연출했는데, 후반전 들어서 손흥민이 살아났는데 이는 손흥민을 돕는 동료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경기 중 손흥민에게 패스를 공급하려고 했던 사르가 교체되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중에 이상함을 느꼈다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반전에 팀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사르의 파워와 활동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르는 후반전에 투입되어 평소 자신의 멘토이자 가장 친한 선배인 손흥민에 볼을 여러 번 투입했고, 결국 손흥민은 자책골 유도는 물론이고 복귀골에 골대까지 맞추면서 멀티골의 흐름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메디슨을 빼버리고 사르를 투입하면서 팀이 완전 살아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시어로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메디슨을 앞세운 토트넘의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메디슨은 소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하는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어로는 몇 번이나 10번을 너무 쉽게 통과한다라며 메디슨이 수비에 제대로 가담하지 않음을 말했으며, 이런 식이면 비수마가 2명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웨스트햄이 좋은 기회를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키퍼를 압박하며 수비하는 범위가 매우 넓지만, 메디슨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다른 선수와 함께 압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했고, 메디슨은 자신이 골에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수비가 구멍이 나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메디슨의 공격 루트 가운데 그렇다고 손흥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잘 주는 것도 아니었으며 공격진이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어러는 이런 장면을 보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사르와 곧바로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매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르가 활동적으로 수비를 하자 손흥민이 메디슨 자리에 들어와 자책골 장면에서 클루셰브스키의 기가 막힌 아웃프런트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패스를 받아서 다시 슈팅을 때리고 결국 자책골을 유도하게 된 것이죠. 시어러는 이에 대해서 사르로 인해서 뒷공간에 수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손흥민이 메디슨 자리에서 패스를 연결했으며 결국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손흥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고 토트넘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골대를 맞춘 장면 역시 사르가 뒤에서 볼을 따냈고 간결하게 손흥민까지 연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러 말대로 손흥민에게 공격을 의지하고 맡기는 중원의 플레이가 살아나자 골까지 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디슨의 경우에는 자신이 골은 물론 손흥민과 같이 연결 플레이를 하려는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그게 약점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토트넘은 자칫 웨스트햄에 패할 뻔한 경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러는 손흥민의 마지막 골 역시 사르가 손흥민에게 공을 곧바로 준 게 유효했다며 만약 메디슨이나 클루셰브스키라면 손흥민에게 볼을 바로 차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질질 끌고 왔지만 사르는 손흥민을 신뢰해 태클하자마자 곧바로 공을 연결했고 이는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한 이유라는 겁니다. 심지어 케인이 있을 때 케인은 자신이 탐욕을 부리긴 했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손흥민부터 찾았습니다. 케인은 무조건 손흥민에게 공을 주면 손흥민이 처리하든가 아니면 다시 나에게 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뮌헨에 가서 득점왕을 할 정도의 케인조차 손흥민에게 곧바로 공을 주는데 메디슨이 볼을 끄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메디슨을 비롯해 토트넘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을 잡으면 손흥민에게 바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EPL 전설 앨런 시어러의 일침과 같이 손흥민을 활용하는 동료들이 많은 기회를 잡고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지 분석이 나오면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중심의 토트넘이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손흥민만큼 골을 성공시키고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들이 탐욕을 부리는 걸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현지를 달궈놓는 손흥민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위대한 노고를 한 영웅들의 실상이 국내에 알려지며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룩진 바닥과 비좁아 보이는 방 한 칸, 그곳에 거동이 어려운 90대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오로지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닌 집안의 일부분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곳으로 맘 편히 쉴 곳 또한 없어 보입니다. 이 노인은 한국전쟁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경주 출신으로 10대 어린 시절 펜을 놓고 한국을 위해 싸웠던 경주 학도병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중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중 낙오가 되어 다시 고향에 돌아왔고 또다시 지원해 전쟁에 참전할 만큼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온 인물이었죠. 두려움은 있었지만 오로지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위대한 노고에도 현재 그의 삶은 너무도 척박했습니다. 특히나 거동이 불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그에게 식자재를 오래 보관을 해야 하나 고장난 냉장고로 일상생활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참전용사를 찾아다니던 국내 기업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에게 당장의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었는데요. 서울, 부산, 세종, 울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지원 등을 하며 많은 참전용사에게 기적을 전달한 이들은 현 시각 해당 참전용사가 가장 희망하는 냉장고 설치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버선발로 마저 나온 참전용사는 뜻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감사 인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전쟁 당시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는데요. 나에게 오로지 갈 곳은 우리나라였다. 그리고 이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준 인프레시라는 기업은 실제 육군 장교 출신의 대표자가 있는 곳으로 론칭 후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들은 욕실용품 브랜드이지만 국내외 참전용사 후원 사업에 더 큰 집중을 해오며 한국을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에 직접 찾아가 병원을 빌려 수술을 해주고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는 등 참전용사 지원을 지속해오며 여러 한국인들에게 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에티오피아에선 기적의 한국인들이라며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온 한국인들에게 지면 한 면을 도배한 기사를 낼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한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인프레시는 참전용사에게 직접적으로 후원이 가능한 창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후원 굿즈인데요. 이들은 지난 9월 6.25 전쟁 정전 71주년을 기념하며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서명한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등의 간절한 염원이 새겨져 있으며 인프레시는 굳은 의지의 서명을 오랜 시간 한길만 퍼온 장인과 협업해 키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빛에 따라 서명의 굴곡이 보일 정도로 디테일한 이 키링은 현재 외신으로부터 한국의 역사적 상징이 담긴 굿즈로 태극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이 키링은 한국의 역사 더불어 태극기의 미까지 알려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호무, 이강일, 서남원, 김소연, 전영서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까지 현 세대들의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행보에 국가대표 박하준, 임혜지 선수를 비롯하여 연예인들도 동참 중이며 참전국에서도 감동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참전용사들이 많기에 이 같은 노력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역시 이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